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존 아이온소프트뱅크 김주현입니다. 여름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습한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일교차도 심한 것 같던데 몸 관리 잘 하셔서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장마 기간 잘 이겨내고 시원한 가을을 함께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A를 사용하면서 급여절의 입력부터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까지 꼭 알아야 할 부분과 알고 있으면 도움될 만한 팁들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해도 복사되지 않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것 말고도 상여가 발생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산정되는 소득세에 관해서 또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서를 조회하면서 어떤 금액이 각각 반영되는 건지 등등 분명 알고 있다면 나중에 상황별로 대처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연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마트A 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으실 텐데요. 상여금을 입력했을 때 똑같은 금액을 입력했는데도 사람마다 소득세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예시 화면을 한번 볼까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로 이동해서 제가 7월에 상여를 지급한 걸로 입력을 해두었으니까 7월달 상여 내용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김주현 사원과 홍길동 사원에게 똑같이 전부 100만원씩 지급을 하였는데 김주현 사원은 11만원 정도, 그리고 홍길동 사원은 25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원마다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각각 다르게 산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상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136조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발생했던 급여와 소득세를 토대로 재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출 방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산출 방식을 보고자 하는 사원을 클릭한 뒤 기능 모음, 상여소득세 산출 내역을 보면 되시는데 오른쪽 계산식에 1번, 2번, 3번 순으로 계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여금 산정대상 구간 과세급의 총액에서 상여금 산정대상 월수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여금 산정대상 월수란 마지막 상여금이 지급된 다음 달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총 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홍길동 사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상여금을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7월 달까지 산정대상 월수가 7이 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김도전 사원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6월 달에도 지급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표시되는 것이고, 이제 산정대상 월수는 1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홍길동 사원의 상여금 산정 대상 월수에 있는 급여 내역에 과세되는 총액을 더하고 거기서 7을 나누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7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가 되는 것이겠죠.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조견표에 의해서 소득세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325만 8,142원의 소득세를 간이세액 조견표에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면 11만 430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11만 430원을 7로 다시 곱해야 지금까지 얼마의 소득세를 냈어야 하는지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2번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냈었던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의 산정 월수를 곱한 값에서 기납부했던 세액을 빼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홍길동 사원이 납부할 세액이 25만 1,06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여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여소득세 산정 대상 구간 안에 있는 급여들을 모은 뒤에 그거를 산정 대상 월수로 나눠서 월 평균 급여를 산출하고 그 한 달치의 평균 급여를 간이세액 조견표에 넣어서 소득세를 산출한 뒤에 다시 그 소득세를 산정 대상 월수인 7달을 곱해서 지금까지 내야 할 소득세들의 값을 구하고 그 값에서 지금까지 이미 낸 소득세를 뺀 금액이 상여금의 소득세인 겁니다. 이 상여소득세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 혹은 오히려 소득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렇게 상여소득세 산출 내역 기능을 통해서 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급여절의 입력 메뉴에서 새로운 달을 조회해주고 전월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하려고 하면
간혹 가다가 전월 복사를 했는데도 금액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메뉴에서 사업명에 연말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지 혹은 상단에 연말 입력이라는 빨간색 배너가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배너가 있다면 현재 급여를 지급해야 할 대상자들이 전부 다 연말정산 메뉴로 불려갔다는 신호인데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들어가서 연말 탭을 보시면 현재 재직 중인 사원들이 모두 다 불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중도 탭이 아닌 연말 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조회하거나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재직 중인 사원들이 연말 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처럼 금액 데이터가 복사되지 않을 경우 연말 탭의 사원들을 전부 다 삭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 후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다시 한번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금 떴었던 연말 입력이나 사원명 옆에 있는 연말이라는 문구가 모두 다 지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월에 있던 급여는 복사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급여에 대한 지급 테이블을 다시 한번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에 지급일자라는 버튼이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 버튼은 아래 급여 테이블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지급일자가 클릭이 되지 않는 비활성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급일자 버튼을 클릭하려면 이렇게 귀속연월이나 구분값을 클릭하여 아래 활성화되어 있는 급여 테이블을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여 테이블을 비활성화 시켜 주었다면 상단의 지급일자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지급일자 버튼을 눌러서 급여 지급에 대한 전체 내역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방금 복사하려던 8월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8월달 테이블에 인원, 지급액 부분이 다 공란인 상태로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7월달을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7월달에는 급상여 그리고 상여 테이블까지 총 2개의 테이블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왼쪽에 있는 기소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주게 되실 경우 7월달에 속해 있는 이 2개의 테이블이 전부 다 삭제가 되게 됩니다. 만약 원하는 기소거래 테이블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했던 다른 테이블까지 함께 존재한다면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이 삭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삭제하실 때 왼쪽에 있는 기소거를 체크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꼭 필요 없는 테이블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8월 기속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급상여 테이블을 체크한 다음에 하단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신 뒤에 다시 8월달 급여 테이블을 조회해 주셔서 전월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끌고 와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생겨난 수당이나 공제 항목에 대해서 등록을 할 일이 생기실 텐데 새로운 수당 공제 항목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측 상단의 기능 모음, 수당 공제 등록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급여자료가 조회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기능이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와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급여 테이블을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기능 모음을 눌러주시면 수당 공제 등록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당 및 공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 이름, 그리고 등록하려고 하는 수당이 과세되는 항목인지 혹은 비과세, 감면되는 항목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비과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에 대한 코드들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비과세 코드들은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비과세 코드들이기 때문에 이외의 수당들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수당명 그리고 과세되는 항목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급여 테이블을 조회해 주셔서 새롭게 생긴 수당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중도퇴사자 발생 시 정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 가장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서 하단에 있는 퇴사 연월일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김연경 사원에 대해서 퇴사 처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일자를 입력한 뒤에 기간이 속해 있는 귀속 테이블을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김연경 사원의 이름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에 중도퇴사라는 문구가 생기고 소득세가 다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소득세가 반영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의 재계산 버튼을 눌러주셔서 사원정보 변경 그리고 소득세 재계산 이 두 가지를 클릭하신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원 등록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재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퇴사자를 정산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정산된 소득세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정산한 사원을 클릭하신 뒤에 우측 상단의 기능 모음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을 눌러주셔서 정산 명세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반영 버튼을 눌러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산 시에 중소기업 청년 취업감면을 적용시키려면 오른쪽에 세액감면 쪽에서 52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조특 30부분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신 뒤에 우측 상단의 총급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불러온 뒤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감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아래 하단에서도 결정세액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경 사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덕분에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소득세를 전부 다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끝으로 반영 버튼을 눌러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시켜 주시면 되고 상단에 중도 입력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급여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해당 사원의 급여 입력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중도 탭을 보시면 지금까지 정산한 퇴사자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원을 삭제한 뒤에 급여 자료를 수정하시면 되고 수정이 끝난 뒤에는 다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정산 버튼을 눌러서 정산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 입력할 자료가 있다면 이 메뉴에서 소득명세 탭을 클릭하셔서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연말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곳에 맞는 항목의 금액을 넣어주셔도 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원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상단에 전체 비과세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소득 지급 자료들을 집계할 때 자주 오는 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오는 문의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불러오는 간이세액의 총 지급액과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과세 금액이 달라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때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은 기업에서 지급한 비과세 수당 중에 제출비과세 수당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2,360만 1,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조회되는 과세 금액은 2,340만 1,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상태인데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공제 등록 메뉴를 열어보시면 비과세 코드에 대해서 제출비과세인지 미제출비과세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출비과세일 경우에는 비과세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제출 대상 비과세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해 보면 제출 대상 비과세가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 오는 문의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신고를 하는데 신고서가 중복으로 불러와줘요 라고 문의가 많은데요.
스마트 A에서 중도 퇴사자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 불러올 때는 귀속 기준이 아닌 지급 기준으로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보면 8월에 퇴사한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정상 금액을 9월에 지급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서 조회를 8월 기속에 9월 지급으로 조회를 해주면 당연히 불러와지지만 이게 아닌 9월 기속에 9월 지급으로 조회해줘도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고 5월 기속에 9월 지급으로 조회해 주셔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즉, 이 A02 중도 퇴사자 라인에 불러와지게 되는 기준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정산명세 탭 상단에 있는 정산연월에 입력되어 있는 월 기준으로 불러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하시다가 중복으로 불러와지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서 중도 퇴사자란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을 스페이스바 키를 사용해서 지워주신 뒤 마감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A 급여 입력할 때 몇 가지 팁들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서 반영되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용이 좀 많아서 전부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상여금이 발생되게 되면 상여금 발생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득세가 재정산된다는 것, 그리고 전월에 있는 급여 데이터가 복사가 안 된다면 연말정산 메뉴에서 사원들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였죠. 첫 번째로 간이세액란에 반영되는 금액은 과세금액뿐만이 아닌 제출비과세까지 같이 반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중도 퇴사자 라인이 중복해서 불러오게 되면 이제 수기로 직접 삭제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각종 세무신고를 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되고 또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